네, 이번 시간 부디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한수를 들려주실까요? 예. 지금 요즘 들어서 소위 이제 하락론자라고 해요. 저는 이제 하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락이들이 집값 하락해서 이제 공포 조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진실이 뭔가, 한번 밝혀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완전히 하락장에 이제 거의 초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해요. 이제 고장난 시계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언젠가 맞을 거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하락설이 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경기가 좋을 땐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뭔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거 이렇게 보면은, 대외적인 요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제 원자재 뭐 급등으로 물가 상승하고, 환율 급등하고, 전세가 경기 침체할 것이다. 경기가 침체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상 대출 규제를 꽁꽁 묶였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을 나타내고 가격도 보니까 막 떨어진다더라. 이런 두 가지 요소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난 5년 동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지금 집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다려라. 집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없지 않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일리 있어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장난 시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맞을 걸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근데 여기에 이제 부디의 팩트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팩트는 결정적인 거는요.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심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난 정부의 이제 이 공급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다주택자가 이제 투기의 온상, 투기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사실은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이제 투자 못하겠다 싶은 이 2030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그 큰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집값 상승이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투자한 게 그거잖아요.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작은 곳. 네. 이런 것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중심 지역일 수가 없잖아요. 다 외곽 지역이거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곳 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뭐 10년 동안 안 오르던 그런 아파트들조차도 이 막 급등을 하는 안 오른 게 없다 할 정도로 현상까지 네. 지금 보여지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뭐 거의 한 4년 이상 지금 지속이 되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차별화가 커질 것이다. 점점 커질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뭐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국회 동의를 얻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 규제가 좀 풀리려면 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정말 제가 2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외곽에 팔고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갭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갭 투자 수요가 들어간 것들은 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곳. 이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위험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서울의 외곽, 그리고 이 경기도권의 외곽, 그 다음에 지방시장, 지방도 광역시를 뺀 그런 나머지 지방시장들, 이런 쪽이 지금 좀 위험하지,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이 강남권이라든지 이 중심 지역들, 서울에,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저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 지역적 차별화는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전략이랄까요? 어떤 방향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중심 지역으로 와야 된다. 그건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부디 한수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제 강의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는 지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네.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심각해질 것이다. 이 차별화가. 그러면은 내가 여력이 안 돼. 돈이 작아서 작게 어떻게 불려서 가는 건 외곽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내가 여유 자금이 2억, 3억이 있는데 네. 2억, 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을 잡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다는 이유로. 그것은 항상 싼 게 비지떡이다.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어요, 진짜. 그 싼 게 비지떡이다. 싼 지역은 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비싼 지역은 반드시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앞으로는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외곽 지역은 떨어지든지, 뭐,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 보합세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다 같이 이제 오르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억, 3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어쨌든 중심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지난해 자양동에 투자 가치가 높다, 자양동 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현지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는 개발 안 돼요. 여기 주민들 반대 많아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이야 다 투자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안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항상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움켜 잡아야 되는데 네. 이 기회가 왔을 때 움켜 잡지를 못하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여태까지 부동산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오지만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는 반드시 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온 기회를 갖다 잘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들 중에서도 주시해야 될 개발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기회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개발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보자. 계속 말씀해 주시는 뭐 모아?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한 거는 무화주택이든 일반 재개발이든 아니면은 뭐 신속통합계획 재개발이든 그것은 결국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낡은 동네를 부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을.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서도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니 좀 더 좋은 지역 쪽으로 우린 들어가자. 그게 안 되면은 외곽으로 가더라도 네. 일단 되는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지역적으로도 옥석이 이제 정말 철저하게 가려지는 시기고 개발 호재도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 오고 있고 이제 지역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일단 공급과 수요를 봐야 돼요. 수요 공급이 부동산의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2018년도, 19년, 17년 다 그랬어요.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역적인 공급이 너무 많다. 전국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 전체 이 전국의 공급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적인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아닌 지역의 공급 물량이 많냐 적으냐를 봐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곳과 투자할 곳을 반드시 구분해라. 물론 살면서 이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곳은 내가 편안한 곳으로 가서 살면 돼요. 네. 나는 물과 산이 좋아. 그럼 그런 데 가서 살면 되죠. 하지만 투자는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투자는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완전히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지만 빌라 수요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정부 서울시 정책.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더라도, 지금 뭔가 방향이 그런 것 같아? 라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 수요, 개발 가능한 지역에 빌라만 투자해라. 개발 가능한 지역에 빌라라 그랬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빌라를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개발 시장은 향후 4년은 무조건 갑니다. 신속 통합기이든 무화주택이든 뭐 다 4년은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역이 아니고 네. 지정이 된 지역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될 지역을 어떻게 선점해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커진다. 역세권.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했잖아요. 용도 지역제를 폐지하고 네. 이제는 복합 개발하겠다. 옛날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뭐 네. 이렇게 나눠서 주거 용도, 뭐 상업 용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복합 개발하게 되는 역세권. 그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개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 제가 정말 그렇게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더더욱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오른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아예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호재라는 거는 간접 호재와 직접 호재가 있어요. 직접 호재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재개발을 해서 우리 낡은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와. 내 집이, 내 집이 실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내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가 부서져서 새 아파트로 바뀌어. 직접적인 호재가 있으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오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접적인 호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간접적인 호재가 뭐냐? 우리 보통 뭐 지하철이 우리 동네는 없어. 나는 지하철 타고 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가야 돼. 지하철까지. 근데 바로 5분 집 이내 앞에. 거리에 네. 지하철이 딱 생긴대요. 엄청 큰 호재죠.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은 안 바뀌더라도 지하철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게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간접적인 호재.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동네인데 바로 옆에 큰 일자리가 생겨. 우리 집 옆에. 호재죠. 어마어마한 호재잖아요. 네. 그거. 그래서 간접적인 호재와 직접적인 호재가 같이 있으면은 대박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만 있어도 오른다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호재가 있는 것, 직접적인 호재든 간접적인 호재든 호재가 있는 것은 무조건 오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 생각해 봐도 네. 절대 투자해서 실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거의 뭐 에센스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진짜 기억해 두셔도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게 가장 보탬이 될 호재는 무엇이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루트 뭐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저희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한수였습니다.